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 준비하는 미래라는 책입니다. 이정일 지음 이다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언제 씨앗을 뿌려야 행운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운의 원리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미래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운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운과 불운을 만났을 때 대하는 삶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엇갈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인간관계는요, 양보다 질이 우선입니다. 재운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운이 강한 사람은요, 항상 돈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재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돈이라는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도록 물기를 만듭니다.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내보내는 흐름을 만들고 이를 통해 들어오는 흐름을 더욱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에너지의 순환에 따르는 재운의 활용법입니다. 재운이 좋은 사람들은 더 크게 돌아올 것이라는 기쁨으로 돈을 쓰고요. 그렇게 쓸 돈이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자신에게는 항상 돈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삶은 항상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고요. 이는 재운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대해서 재운이 강한 사람은요, 피해의식 없이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버리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채 우선 현실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인간에 대해서는요, 재운이 강한 사람은 사람을 가려 사깁니다. 돈을 벌고 모으고 지키는 과정에서 부자들은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요. 배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싸움을 벌여야 했던 적도 있고요. 그러는 동안에 부자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래서 재운이 강한 사람들은 친분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부자들의 인간관계는요, 철저하게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이 타고난 운을 활용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데요. 운명학에서 운이 좋고 나쁨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바로 타이밍과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두 가지 가운데 타이밍이 방향성보다 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보다 씨앗을 뿌리는 시기의 운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운이 좋은 시기에 뿌려놓은 씨앗은요, 나중에 힘든 일이 닥칠 때 방패막이가 되지만요, 좋지 않은 시기에 뿌려놓은 씨앗은 일이 잘 풀리는 시기에도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인생 트랙과 최저의 인생 트랙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사주팔자가 정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의 얼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과 자연 에너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몇 가지 인생 트랙이 주어집니다. 이 인생 트랙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 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세 개 등 사람마다 가짓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최고의 인생 트랙과 최저의 인생 트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최고의 인생 트랙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로또 1등에 당첨된다든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최저의 인생 트랙에 있다고 해서 또 반드시 비참한 노숙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인생 트랙과 최저의 인생 트랙의 차이는요, 삶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행운을 누리는 삶이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모든 변화는 전조를 보이게 마련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가시적인 변화를 통해 운이 바뀌는 시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운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1. 자존감과 자신감이 강해진다.
시련을 견디는 동안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자기 안에 충만함을 느낍니다. 2. 악연이 끊어진다. 운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손해를 끼치거나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인연이 정리됩니다. 3. 단점을 인정하되 얽매이지 않는다. 학력, 외모, 재산, 인맥 등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4. 상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외부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줄어듦을 느끼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가치 판단과 생활에 만족합니다.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자신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5.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게 된다. 비즈니스의 손실이나 동료와의 불화, 또 건강상의 문제 등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즉 사소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6. 새로운 일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의 성과가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새 모임에 가입해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거나 새로운 일의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7. 고질병의 상태가 좋아진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얻게 된 위염, 우울증, 불면증 등이 일시에 낫지는 않지만요. 이전보다 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을 확실히 느낍니다. 8. 가족에게 변화가 생긴다. 아이의 출산이나 형제의 결혼, 또 승진과 전직, 재산의 변동 등 집안의 경사가 생깁니다. 9. 취향에 변화가 생긴다. 좋아하는 색깔이 달라진다거나 의상, 헤어스타일, 취미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10.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한다. 과거에 매달려 후회하는 경향이 사라지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의 꿈에 도전합니다. 누구나 최고의 인생 트랙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을 모두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그걸 해낼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될 운명이었다면 진작 되었겠지요. 돈은 젊었을 때 벌어야지 나이가 먹어서 무슨 수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새로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취직을 하기가 어려운데 저같이 은퇴한 사람이 갈 만한 직장이 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무시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이라는 울타리 속에 자신을 가둔 채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것인데요. 좋은 운 역시 7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때가 되면 오고야 맙니다. 약 20%의 사람들은요, 50에서 60대에 인생의 최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스스로 행운의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좋은 운이 문 밖에서 서성거릴 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운과 불운은요, 나이를 따져서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젊어서는 행운만 누리고 또 늙어서는 불운만 경험할 리도 없습니다. 당연히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행운의 양이 줄어드는 법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행운은 타이밍과 방향이 결정하는데요. 운명학에서 운이 좋다는 의미는요, 삶의 효율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비해 더 많은 돈과 명예가 따르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좋은 인연을 만나 쉽게 난관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을 때요, 자신을 공치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그것이 더 좋은 인연과 기회로 연결되어서 다시 좋은 결과를 낳는 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행운이 행운을 부르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방향과 타이밍의 조합, 이것이 운명학에서 다루는 행운의 제1법칙입니다. 개개인의 삶은 일반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각자의 명과 운이 결합하면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표현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삶의 태도라는 의미입니다. 운명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타이밍인데요. 바로 선택의 시간입니다. 같은 방향, 같은 길을 선택하더라도 타이밍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도 나쁜 타이밍에 선택한다면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때로는 행운을 만나고 때로는 불운을 만날 뿐입니다.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곧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인데요. 불운을 견뎌내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믿음은 언제나 삶의 진실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행운과 불운이 엇갈리게 되는데요. 좋은 일이 생겼다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나쁜 일이 생겼다면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기 반성이고 자기 성찰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때 한 가지라도 감사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련을 견디게 하는 힘이자 자기 안에 행운의 씨앗을 심는 일이기도 합니다. 힘든 시기에 뿌린 행운의 씨앗일수록 나중에 믿기 힘들 정도의 큰 열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사건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내 안의 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만나는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큰 행운을 마주하게 하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